생계를 위해 한국을 찾은 태국인 노동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타이 소망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월드비전이 복지 사각지대 가정 아동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모금 캠페인을 벌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구티비가 마련한 우리 교회 성탄절 사진 영상 콘테스트의 수상작들이 선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불교 국가인 태국, 인구의 95% 이상이 불교 신자지만 기독교인은 1%가 채 안 되는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생계를 위해 한국을 찾아온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대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아낌없이 나누는 교회가 있는데요. 구티비 특별기획 한국에서 만난 하나님, 이번 시간엔 나그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태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타이 소망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매일 아침 승려에게 시주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불교의 나라 태국은 일상생활에서 불교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고향을 떠나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10여 년 전 태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선교사로 파송됐다가 돌아온 남진명 천주영 선교사 부부는 인천 남동공단에 태국인 노동자들이 많다는 소식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시작한 교회는 성도가 많아지면서 상가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선교사 부부는 언어도 문화도 낯선 한국 땅에 온 태국인들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손과 발이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짧게 표현하고 싶고요. 월세 구하거나 이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밤 12시 전화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전화 올 때가 있고 저희 교회 1년 다니고 2년 다니다 보니까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돌아갔을 때 그 지역을 섬기고 또는 가정을 섬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타이 소망교회의 모든 사역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전도로 연결됩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면 공단 거리로 나가 이주 노동자들에게 쌀과 라면을 나누어주며 전도하고 1년 내내 여름인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들을 위해 겨울옷을 기증받아 바자회도 엽니다. 한국어 교실과 매달 인근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 하는 이발봉사는 특히 호응이 뜨겁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섬김과 나눔을 아끼지 않는 교회에서 태국인 성도들의 믿음도 한 뼘 더 자랐습니다. คือ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ของผมเองด้วย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กับเพื่อนร่วมงานหรือคนเกาหลีก็ดีมันจะมีคนเกาหลีเขามีความเข้าอกเข้าใจผมมากอย่างที่ผมได้ไปขอกับพระเจ้าในทุกเช้าก่อนที่ผมจะทำงานผมได้อธิษฐานก่อนพระเจ้าว่า 한국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는 일은 흔히 열매를 직접 보기 어려운 사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진명 천주영 선교사 부부는 하나님께서 태국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느낀다며 불교의 나라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천국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희경입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모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새해 3월까지 진행되는 남방온 캠페인은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따뜻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월드비전의 대표 캠페인입니다. 월드비전은 저소득 가정 아동 2,000명에게 총 6억 원 규모의 난방비와 이불,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월드비전은 동절기는 난방비 부담이 늘어 아동들의 건강과 영양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며 아동들이 따뜻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캠페인 후원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월드비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구티비가 성탄의 기쁨을 한국교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진행한 우리 교회 성탄절 사진 영상 콘테스트의 수상작들이 선정됐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다양하게 담은 작품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교회 성탄 장식을 멋지게 담은 데코레이션상은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성탄절 분위기를 낸 치유하는 교회의 이미영 씨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성탄의 감동을 전한 감동상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눈 하늘땅 교회에 돌아갔습니다. 아기예수상은 케이크로 아기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담은 순종의 교회 전혜성 씨가, 이웃사랑을 표현한 예수사랑 나눔상은 성탄 예배 후 나눔 사역을 벌이는 모습을 그린 삼일교회 최윤서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이어 교회 공동체나 가족의 화합을 표현한 온가족 사랑상엔 재밌는 율동으로 즐거움을 선사한 제천제자교회,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아이디어상엔 카드 섹션으로 성경을 재밌게 풀어낸 순복음 산마교회가 선정됐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러시아가 주도하고 북한이 찬성한 사이버 범죄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이 결의안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반대 의견에 대한 탄압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이버 범죄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통과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주도하고 북한과 중국 등이 지지한 이 결의안은 사이버 범죄 조사기구를 설립하고 범죄 목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 협약 제정이 목표입니다. 각국 정보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조사기구는 사이버 범죄를 조사하고 범죄자를 기소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이 결의안이 단속이라는 미명 아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반대 의견에 대한 탄압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미국이 상업용 드론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위해 전자번호판을 도입합니다. 미 연방항공청 FAA는 상업용 취미용 드론의 위치와 조종자 신원을 당국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했습니다. 드론의 자동차 번호판 같은 식별 장치를 달아 이륙부터 착륙까지 움직임을 추적하게 되며 0.25kg 미만의 초소형 드론은 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FAA는 수집된 드론 정보를 추후 기존 항공교통통제체계에 입력해 공중 추돌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 수가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관광객 수가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 수를 앞지른 것은 2014년 6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8월 방한 일본인 관광객 수는 32만 9,652명으로 같은 달 방일 한국인 관광객 수 30만 8,730명을 넘어섰습니다. 관광업계는 수출 규제에 따른 일본 여행 거부로 일본을 여행하려는 한국인이 크게 줄면서 이런 역전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석했습니다. 올 한 해 미국에서 한 번에 4명 이상이 희생되는 대량 살상 사건이 모두 41차례나 일어나 2006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엘페소 월마트 총기 난사 사건을 비롯해 5월 버지니아주에서 12명이 살해된 직장 총격 사건 등이 올해의 대량 살상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AP통신은 4명 이상 희생된 다중살인 사건의 80%인 33건이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총격 사건들로 미 전역에서는 총기 규제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젊은 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자리 연계주택을 2,675채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서초 연곡, 송파 방이, 도봉창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공모는 청년 창업가 등의 직주 근접을 위해 직장과 연계된 창업지원주택, 지자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등 3가지의 일자리 특화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내년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스마트 공장 도입 등의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보다 4,113억 원 늘어난 2조 4,956억 원 규모의 2020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30일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고에는 정책자금 융자, 창업교육, 판로 지원 등 25가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과 세부 내용,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는 공무원은 일정 수익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앞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방송을 하는 공무원은 품위 유지, 비밀 누설 금지 등 공무원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 지침안을 마련하고 각 기관 의견 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로 버닝썬 사건 같은 공익신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올해 공익신고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로 국민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이 1,013건인 21.1%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분야 781건, 소비자 이익 분야 569건, 환경 분야, 공정경쟁 분야 순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연예인 정준영 씨 등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무단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지구촌 어린이를 돕기 위해 진행하는 체인지 더 월드 캠페인에 순복음 산마교회가 참여합니다. 산마교회 이일성 목사가 새해 월드비전 해외 사업장 중 한 곳인 아프리카 잠비아 총계사우스 사업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교육과 식수위생, 소득 증대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가정 방문으로 아이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 목사는 우리가 몰랐던 황무지에 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심에 감사하다며 잠비아 방문을 계기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루터대학교가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시행한 2019년 대학기관 평가 인증에서 5개 영역 10개 부문 모두 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2011년 도입된 대학기관 평가인증제는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해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루터대가 획득한 인증은 5년 동안 정부의 각종 행정, 재정 지원 사업에 활용하게 됩니다. 루터대 권득칠 총장은 이번 인증은 학생 중심의 교육과 혁신으로 이뤄낸 또 하나의 결실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동안교회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사랑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13년째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는 동안교회는 올해 중구 서울시청사에 쌀 72,230kg, 금액으로는 1억 9천만 원에 이르는 쌀을 기부했으며 앞서 동대문구에도 2,600포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선물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김영준 목사는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허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나눔의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효성중앙교회 서신천 교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인천 효성중앙교회가 지난 29일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 초청 송년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케냐의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은 나이로비시 슬럼가에서 2006년 창립돼 전 세계를 돌며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연은 깊이 있는 음색과 아름다운 하모니, 다채로운 레파토리로 생생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한 관람객은 멋진 화음으로 찬양하는 합창단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